안녕하세요. 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식지 않는 열기 캠핑용품 대여 서비스라는 주제로 강의를 열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 혹시 캠핑 좋아하시나요? 어릴 적 한 번쯤은 텐트 속에서 행복한 즐거움을 찾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캠핑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하여 일부 매니아의 레저 활동에서 이제는 국민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특히 캠핑장에서 즐기는 오토 캠핑을 시작으로 백패킹, 글램핑, 노지 캠핑, 그리고 차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등장과 함께 대한민국 레저 스포츠 그리고 관광 산업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식지 않는 캠핑의 열기 속에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캠핑용품 대여 사업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캠핑용품 대여 보관 플랫폼 캠터의 정성식 대표입니다. 저는 글로벌 기업인 오라클 서너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데이터 분석 및 다국적 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했으며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및 SCM 매니저 업무를 수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워릭 비즈니스 스쿨에서 경영정보학 석사과정을 졸업했고요. 이전 국민대 경영대학에서 학사를 졸업했습니다. 현재는 주식회사 캠터를 설립하여 캠핑용품 대여와 보관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캠터는 예비창업 패키지 최우수 졸업, 청년 창업사관학교 입교,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선정 및 지자체 협약과 대기업과 SI를 준비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며 국내 캠핑용품 대여 플랫폼의 혁신적인 서비스로 그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의 지난 시장 분석 결과와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캠핑용품 대여 시장의 유익한 정보들을 짧은 시간 동안 집약해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캠핑용품 대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드리고 이어서 캠핑용품 대여 사업의 노하우와 향후 전망까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캠핑용품 대여 사업의 기회와 비전을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예비 창업가 분들에게 가감없이 전해드리고 향후 캠핑용품 대여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께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보면 캠핑은 오랫동안 인류의 사랑을 받은 활동입니다. 생존을 위한 야외 숙식에서부터 도시화에 지친 사람들의 정서적 피난처까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졌습니다. 국내에서도 레저 스포츠 분야와 관광 산업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뤄왔는데요. 식을만 하면 새로운 캠핑 스타일이 제시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캠핑 트렌드와 이슈들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SNS와 TV 광고 등 다양한 캠핑 관련 컨텐츠들도 빠르게 증가하며 이제 캠핑은 우리에게 익숙한 영역이자 야외 활동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렇게 성장한 국내 캠핑 산업 규모는 5조 원을 넘어섰으며 국내 캠핑 이용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며 9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도 존재합니다. 현재 성인 중 캠핑을 즐기는 비율은 19%에 불과한데요. 비이용자 중 약 37%가 캠핑용품 구매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7%를 이용자 수로 환산해 보면 약 1,400만 명이라는 높은 잠재 고객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좀 더 보수적으로 캠핑 비이용자 중 캠핑 용품에 대한 어려움이 캠핑을 가지 않는 1순위 이유다 라고 응답한 12.3%만을 환산해 보더라도 약 460만 명이라는 높은 잠재 고객의 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캠핑 이용자 수가 900만 명이고 그 중에서 당일 이용자 수를 제외하고 숙박 캠핑 이용자 수만을 고려할 때 580만 명인데요. 현재 캠핑 이용자 수가 이에 육박할 만큼 캠핑 용품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관가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에 맞춰 다양한 대안들이 개발되어 왔고 발전해 왔지만 조사 결과를 비춰봤을 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느끼셨을 텐데요.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국내 캠핑용품 구매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22년 기준 국내 캠핑용품 구매 시장은 약 2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처음 캠핑을 시작하는 분들께 너무나도 다양한 종류와 브랜드 그리고 구매를 결심했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비용과 비싸게 구매 후 실제 연평균 이용 횟수가 5회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집 내부에서 보관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깊게 고민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캠핑용품 대여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캠핑용품 구매 시장의 한계를 타개하고 유통된 캠핑용품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줄, 그리고 캠핑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사업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캠핑을 가야겠다고 결정하면 여러 가지 고민이 동반됩니다. 어디서 잘 것인지,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용품들이 필요한지, 또는 내가 어떤 캠핑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말이죠. 이런 점에 있어 캠핑용품 대여 서비스는 그런 고민들을 다소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선택지인데요. 누구에게요? 바로 이제 막 캠핑을 시작하는 초보 캠핑 이용자와 어느 정도 캠핑을 즐긴 베테랑 모두에게 말입니다. 캠핑 초보자는 이제 막 캠핑 활동에 진입하면서 벽으로 느꼈던 장비와 비용 문제를 줄일 수 있어 캠핑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캠퍼들에게 신규 장비를 구매하기 전에 사전 체험이 가능하며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캠핑 인원이 늘어났다고 했을 때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주 쓰지 않던 보유 장비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존 캠핑용품 시장이 구매, 소유, 소비의 구조였다면 캠핑용품 대여 서비스의 등장으로 대여, 체험, 구매 혹은 재대여 형태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동차 판매업에서 자동차 렌탈업이 나왔듯 캠핑 분야 역시 사업 분야가 좀 더 확장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매번 내가 원하는 장비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합리적인 비용, 구매 전 사전 체험, 그리고 구매하지 않더라도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기회 등 다양한 장점들이 캠핑용품 대여 시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보면 캠핑용품 대여 사업의 수익 창출의 기회가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느끼셨을 텐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캠핑용품 대여 사업의 수요와 공급은 장비 보유자와 대여자로 나뉩니다. 용품 보유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제품들로 수익 창출의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신규 제품 구매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면 빌리는 대여자 입장에서는 제품 구매에 앞서 미리 해당 제품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보관 공간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기 캠핑을 이용하시는 분은 어떤 장비가 나에게 적합한지 몰라 중복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점에서 캠핑용품 대여 서비스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매번 내가 원하는 장비들로 바꿔가며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캠핑을 자주 가지 않는 분들께 오히려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캠핑용품 대여 사업은 기존 장비 보유자와 대여자 모두에게 큰 이점이 있는데요. 이를 크게 대표적인 4가지 형태로 구분해 봤습니다. 먼저 가장 오래된 카페나 커뮤니티 시장은 서로 개인과 물품을 한시적으로 빌려주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개인 간 거래 시 예기치 못한 문제 상황에 대한 리스크가 높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점차 캠핑용품 오프라인 대여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해당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오프라인 대여업체의 경우 자체 보유한 제품 내에서 대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매번 새롭게 출시되는 신제품들을 모두 구매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대여업체와 달리 인터넷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캠핑용품 대여를 하는 업체들도 함께 등장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캠터와 같이 앱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대여 서비스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로 캠핑용품 대여 서비스는 꾸준한 발전과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 캠핑 인구에서 캠핑용품 대여를 통해 캠핑을 즐기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키를 타러 간다고 할 때 또는 스킨스쿠버를 하러 가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개인 장비를 지참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렌탈을 통해 해당 활동을 경험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레저 스포츠 활동인데 어떤 활동은 대여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활동은 소유가 일반적인 형태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캠핑은 체험, 경험 활동보다는 자신의 일상적인 공간을 떠나 의식주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은 대여보다 소유를 좀 더 당연하게 여기시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트렌드가 체험, 공유, 그리고 중고 제품에 대해 더욱 호의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물가 상승 및 캠핑 시장의 빠른 성장에 따라 너무나도 많은 장비가 시장에 유입되면서 제품이나 구매의 가격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들도 새로운 캠핑 모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캠핑용품 대여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지금 대여 사업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캠핑용품 대여 서비스의 운영 노하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캠핑용품들이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주로 대여하시는 품목들입니다. 가장 많이 대여하시는 텐트부터 의자, 테이블, 그릴과 식기류 및 아이스박스와 계절 제품 등 모두 캠핑 활동에 필수적인 물품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패키지 세트에 대한 니즈도 증가하고 있어 2인이나 4인 등 패키지 구성을 통해 캠핑용품이 없는 분들도 간편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캠핑용품 전문 대여점을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장비들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캠핑용품 대여를 주로 이용하시는 고객층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교회나 지역 행사, 그리고 회사나 동호회 등 단체 고객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작게는 5개에서 10동, 크게는 50개에서 100동 등 한시적인 행사를 위해 단기적으로 많은 물량을 요구하는 케이스입니다. 그 외에도 신규 입문하는 초보 캠퍼들이나 기존 캠퍼 중에서 본인이 2인 이상 장비만 있는데 갑작스레 친구들과 함께 더욱 많은 인원이 캠핑을 떠날 때 필요한 만큼 추가적으로 장비를 대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캠핑을 떠나는 캠핑 동아리나 동호회도 주요 이용자 중 하나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로 보자면 나이 구간에 따라 선호도가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20에서 30대의 경우 저렴한 가격의 캠핑용품 대여를 선호하고 SNS용으로 감성적이고 멋진 디자인과 색감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개별용품보다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풀세트 패키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40에서 50대 고객은 퀄리티가 좋은 고가 제품과 실용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복합적인 활동, 즉 낚시나 등산 혹은 장박을 겸하여 이용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내구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번의 캠핑 경험을 통해 이미 가지고 있는 장비가 많으며 이에 따라 꼭 필요한 개별 용품만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캠핑용품 대여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팁도 전달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지만 먼저 빌리는 사람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캠핑용품은 크기나 품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분명하고 고가의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이용 고객의 신원을 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 사업을 할 경우 본인 상황에 맞는 적합한 운영 매뉴얼을 구비하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예약, 주문, 전달, 회수, 그리고 검수 등 하나의 개별 상황마다 복잡한 절차들이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모든 과정의 상세한 운영 프로세스를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고객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인기 상품의 경우 수익 창출을 위해 추가 구매를 진행하되 무분별하게 캠핑 용품들을 많이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
보증금 정책이나 분실물 파손보험 등 관련 규정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관련 규정은 사전 공지나 서면 안내를 통해 명확하게 고객님께서 이용 전 전달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이런 규정 없이 제품의 손상이나 분실이 발생했을 경우 배상 관련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골이나 우수 고객에게는 쿠폰이나 할인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해서 장기적인 이용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대여 사업 역시 사람 간의 물건이 오고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믿음과 신뢰, 그리고 품질에 대한 검증과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커뮤니티나 단체, 동호회 등의 대규모 이용 고객에게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어 꾸준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캠핑을 취미로 가지신 분들의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기 때문에 재구매나 바이럴 측면에서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캠핑은 트렌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인데요. 요즘은 어떤 디자인이 강세인지, 어디 브랜드가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새로운 기능이 도입된 제품이 나왔는지 등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위해 고카프나 캠핑 페스타 등 업계 동향을 알 수 있는 전시회나 박람회에서 트렌드를 꾸준히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여 사업도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고객 응대와 CS 역시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은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캠핑용품 대여를 이용한 고객 중에 구매보다 대여에 더욱 메리트를 느끼시는 경우를 종종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캠터가 겪었던 실제 케이스인데요. 한 번도 캠핑을 가보진 않았지만 평소 캠핑에 높은 관심을 가지신 고객이었습니다. 저희 캠터 고객센터로 이용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평소 비용과 정보 탐색에 어려움을 느끼시며 구매를 망설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캠핑 초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풀세트 패키지를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실제 구매하면 약 200만원 가량의 장비를 보험과 배송비를 모두 포함해 15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후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아 재이용을 해주셨는데요. 캠핑 초보자들의 이용 빈도가 1년에 3회 이하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단편적인 사례지만 상품 구성, 고객 타겟팅, 가격 전략과 마케팅 및 홍보를 포함해 고객 응대까지 많은 것을 내포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캠핑은 일상에서의 지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산으로, 바다로, 자연 속으로 들어가 나만의 공간에서 정서적인 안식을 찾고 새로운 위안을 얻는 여행이자 레저 활동입니다. 현대인의 정서적인 휴식이 필요한 지금, 도심지와 분리되어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자연 속 공간에서 주는 에너지가 캠퍼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이끈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욜로의 시대는 갔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오히려 더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롭게 나온 말이 바로 요노인데요. 실용적이고 가성비 있는 소비를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행복감을 느끼시는 시대가 왔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물가 상승, 그리고 자연 속에서 짧은 여유를 즐길 것도 어떤 분들에게는 사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합리적이고 가성비 있는 소비가 중요한데요. 이에 따라 캠핑용품 대여 사업이 캠핑 시장에서 더욱 그 존재감을 넓혀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0만 개의 캠핑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여전히 높은 수요에 따라 캠핑 사이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기존 캠핑장 증가뿐만 아니라 이제는 차박이나 캠핑카 등을 이용해 캠핑을 즐기는 비율도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숙박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캠핑 산업과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캠핑용품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틈새 시장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기존 오프라인 캠핑용품 대여업체나 온라인 대여업체의 성장도 분명하지만
스마트 스토어에서 한두 세트만을 가지고도 작게나마 캠핑용품 대여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주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고시장에도 캠핑용품이 많이 풀리면서 대여 사업의 진입 장벽이 조금은 낮아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적은 비용을 투입해 충분히 빠르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캠핑용품 대여 사업자분들을 위한 캠핑용품 대여 전문 플랫폼도 자연스럽게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 자사몰을 운영하는 대여 업체를 제외하고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적합한 판매 채널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캠터는 오늘 강의 대상인 소상공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한두 개의 세트만을 가지고도 창업을 시작하는 예비 창업가 분들을, 그리고 기존 장비를 가지고 계신 일반 캠퍼분들도 동참할 수 있는 캠핑용품 대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흔히 캠핑계의 에어비앤비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더 쉬울 듯 합니다. 저희는 개인과 대여 업체 또는 제조사가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캠핑용품 대여를 희망하시는 게스트분에게 적합한 파트너님을 연결시켜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파트너님들이 입점하여 게스트님의 요청에 부합하는 캠핑용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희는 상품 등록, 배송, CS, 홍보까지 다양한 역할들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보관이 어려운 파트너님을 대상으로 보관 서비스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파트너님들은 대여 요청 시 승인 버튼만 누르시면 모든 절차를 캠터가 진행한다는 점에서 편의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짧게나마 저희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전달드리오니 개인 렌탈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은 소상공인이나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캠핑용품 대여 서비스 관련 Q&A를 통해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노하우들을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캠핑용품 대여 이용객이 많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일단 기존 캠핑 이용자와 캠핑장 수를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2022년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의 전체 캠핑 이용자의 약 30% 이상이 분포해 있고, 충청도 지역까지 포함한 이용자가 전체 캠핑 이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 사이트도 수도권에 근접한 지역인 수도권을 포함해 강원, 충청에 많은 시설이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아무래도 자연 환경도 중요하지만 거리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캠핑용품 대여 이용객이 많은 매력적인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캠핑용품 대여 사업을 시작한다면 꼭 갖춰야 할 요소는 뭘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우선 아무래도 대여할 물품이 보관될 공간입니다. 캠핑용품은 부피가 크고 무게도 무거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충분히 캠핑용품을 지혈해 두고 정리해 둘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한 보관 공간뿐만 아니라 검수나 관리를 위한 선반, 택배를 위한 박스 등도 구비되어야 하는데요. 보관 공간만을 고려한다면 공유 창고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대여 전후 매번 검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나만의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또한 앞서 부피나 무게에 대한 어려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택배 배송 시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일부 개인 대여 업체의 경우 직접 픽업만 가능하도록 설정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따라서 대여 상품 구성 시 예상되는 택배 박스의 크기와 무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임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고정비와 수익성과도 연결되니 꼭 참고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캠터, 스토리지를 이용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다소 해결할 수 있으니 저희 스토리지의 입점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듯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캠핑용품점을 운영 중인데 성수기와 비수기의 수요 차이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캠핑은 확실히 성수기와 비수기가 명확한 활동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는 재고 자산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초기 너무 의욕적으로 많은 제품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비수기와 성수기의 예상 이용 횟수를 추산하여 조금은 보수적으로 장비 수량을 구비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비수기와 성수기의 차별화된 가격 전략이나 이벤트 등을 통해 수요를 촉진하는 방법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캠핑용품 대여라는 사업 분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캠터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 사람과 환경을 연결하자는 미션을 가지고 나아가는 팀입니다. 우선 먼저 지속 가능한 공유 생태계를 조성해 캠핑의 여정을 연결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누구나 쉽게 캠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중인데요. 저희 캠터와 캠핑용품 대여 사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창업 대표님들,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4년 소상공인 온택트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